광진구 맛집 좋아하는 주민분들은 이미 눈치 다 채셨을 그 유명한 식당, 네, 민정식당이 왔습니다. 바람 불어 내 머리 날려도. 아저씨 되면 혼자 흥얼거리는 시간이 많아진다는데 생일도 안 지나서 이번에 2살이나 어려졌으니 나이에 맞게 젊게 살아야겠습니다. 저희는 예약하고 가서 소모점 수육 대짜로 질렀고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건강이 나빠질 것 같지 않은 비주얼인데, 근데 오늘 모인 멤버가 다들 소시적 술자리라면 어디에나 참석했던 정말 음주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안주라도 건강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컹한 부위랑 살코기 부위의 적절한 조합에 국물이 진짜 비속어 살짝 쓰자면 그야말로 뒤져요. 근데 왜 수육이라 부르는지는 모르겠네요. 비주얼은 뭔가 전골에 더 가까운데. 우설, 도가니, 양지 머릿고기 취향 따라 드시면 되고요. 살짝 부담되는 가격이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얻어먹는 날이라. 저번에 제가 쌌거든요. 우리 나중에 그거 먹으러 갈래? 능이백수. 너 요즘 뭐 몸이 허하냐? 요즘 날도 덥고 음주 횟수도 많아져서 기력이 떨어졌나 가끔 의심이 되기도 한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걸 먹어줘야 돼요. 국물 안에 대파랑 부추도 술만 돌고 있는 내 혈관에 피를 맑게 해주는 느낌? 다른 데보다 무슨 기술이 있는 건지 건더기는 굉장히 쫀득한 느낌이 강하고, 국물은 또 이렇게 리필이 되어서 아낌없이 떠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늘 사람들이 꽉 차있고 가격이 부담돼도 만족도가 높다는 거. 생각이 벗어나질 않아. 나는 어쩌다 보니 또 저만 솔로라서, 그리고 기간도 오래되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묻길래 심도 있는 답변도 해주었고요. 이게 전제가 다른 게 개 이쁜 여자가 왜 나한테? 엄청 예쁜 여자가 되시려면 어떡할 거냐는 되도 않는 질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예쁜 여자가 왜? 뭐 어디에? 갑자기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온다. 빚이 많거나 뭐 오랜만에 보는 지기들과 술자리에서 만나면 그냥 거지 같은 농담들도 재밌어요. 너구리 계란. 야 너구리 계란. 어차피 우동이에요. 어? 야 너구리랑. 다음날 풀영상으로 보면 저게 뭐라고 저렇게들 티격태격 하고 있던 건지. 안주 돈가스도 하나 추가했는데 소스를 뭐 저런 그릇에 담아주신대요. 순간 강된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우 갑자기 호박잎이 땡기네. 돈가스를 시켰는데 호프집 옛날 치킨 나온 것 같은 비주얼이라 색보고 오버쿡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튀겨져 나와 맛있었고요. 소스는 돈가스 소스에 뭔가 토마토 페이스트 섞어 놓으신 것 같은 맛이 나던데, 뭐 여튼 애기들이 돈가스 워낙 좋아하니까 가족들 모임하기에도 좋겠네요. 민정식당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왠지 내가 지금 지방 멀리 나와서 먹고 있나 하는 감성까지 더해준 식당 한옥촌을 방문했습니다. 억지로 옛날 분위기의 느낌을 살린 그런 식당이 아닌 정말 그냥 레트로 그 자체. 어릴 때 마당에서 겨울인데도 찬물 세수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잊고 있던 향수가 훅 치고 들어오네요. 전 첫 끼입니다. 아이고 참 사람 좋네. 왜 첫 끼를 이렇게. 나름 뭐 좀 하느라 바빠서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야 첫 끼를 먹는데 잔소리 같은 친근한 말투까지 오랜만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진심 걱정 담은 잔소리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워집니다. 값어치는데요. 손해본다 안 하고 답답해 돼. 입구에서부터 엄청 환대해주시는 사장님께 오늘 그냥 메뉴를 맡기기로 했는데, 해서 저희는 사장님 추천대로 메기 털랭이 4만원 대짜에 참기가 다 팔리고 한 마리만 남았다고 하셔서 아쉬운 대로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일단 몇 개 주세요. 예? 술 마시려면 그게 제죠. 밥하고 먹으려면. 메기 털랭이, 흔히 들어온 털레기 매운탕이랑 같은 뜻 같은데, 민물고기를 잡아 야채랑 국수, 수제비까지 다 털어놓고 끓여 먹었다고 해서 털랭이라고 이름이 참 토속적인 느낌이 나니까 뭔가 더 전문성 있어 보이죠? 오늘의 팁, 세상에 500ml가 훌쩍 넘는 당진에서 직접 담궈서 온다는 집가리술이 7,000원이라고? 아 그럼 무조건 집가리술 먹어야죠. 해서 인터넷으로 집가리술이 뭔지 제대로 찾아봤더니 맛과 향이 독특하고 빛깔이 갈색빛으로 술맛은 부드러우나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이 흠이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날 그렇게 개가 되었구나. 이렇게 저어갖고 국수 먼저 건져주세요. 국물이 정말 푸짐하게 나온 깊고 큰 냄비에 수제비와 메기, 소면, 각종 야채 등등. 오늘 이거 먹고 끝내야겠네요. 이거 하나면 오늘 술 할당량 다 먹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뭔가 어디 산장에 납치된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좋네요. 잘 맞아 먹는다. 영어도 먹었어요? 메인의 존재감이 워낙 세니까 나온 밑반찬에 눈길은 잘 안 가더라고요. 충청도식으로는 어죽이고 경기도 북부 지역은 이게 그냥 털레기라고 매운탕으로 하고 이래. 부족한 거 달라고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발만 먹었는데도 딸려오는 국물에 속이 확 풀려서 해장으로 그만인데, 매운탕에 국수살이 넣어 먹으니 어죽 먹는 느낌도 나고, 먹어본 사람들만 그 맛을 안다는 부들부들하고 도톰한 메기살. 뭔가 민물매운탕 하면 일반 횟집에서 먹는 서더리탕보다 조금 더 왠지 어르신들의 입맛에 가까운 음식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만큼 알려진 효능도 많고 기력 회복에 좋아서겠죠? 메기살도 통통해서 발라먹는 재미도 있고, 하여 집가리술을 계속 들게 되는데 배부르고 술 부르고 바로 잠들고 싶은데요? 어머 나 어떡하니? 요즘 힘들구나. 사람하고 대화해본 게 오랜만이라.
형은 마르리 빼잖아. 국물도 시원해서 미쳐버리겠는데 중독성이 강한 백색 가루로 빚어낸 수제비도 계속 떠먹게 되는 국물의 양이 되게 어중간하게 남아서 아깝기도 하고 해서 수제비나 조금 더 넣어 먹자 해서 추가했는데 사장님이 끓여서 가져다 주신다고. 얼마 추가했길래 도대체 수제비 얼마 크냐? 세상에 수제비와 함께 리필되어버린 엄청난 양의 국물. 이거 왠지 자리를 옮겨서 2차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인데요. 와, 이거 먹고 저기 가까운 배봉산이라도 한번 올라가야 하나. 순간 너덜트해서 그랜드마더 실사판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기다 밥 좀 좀 넣어드릴까? 아니. 잘 먹으니까 사장님이 뭘 자꾸 더 주시려고 하시는데 전 여기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메기 털링이를 맛있게 먹었으니 다른 메뉴들도 궁금하고 좀 훅 오르긴 했지만 가격 저렴한 집가리술도 마음에 들었고 다음에 닭도리탕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요즘 횟집에 이런 가성비가 가능하다고 감탄했던 나주마켓에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초저녁 시간인데 안쪽은 이미 다 만석이고 밖에 한 자리가 딱 남아서 어차피 타고난 머슴 성격인 저는 안방보다는 밖에서 밥 먹는 걸 더 좋아하니까 차라리 개꿀이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도 잠시. 그 이유는 음식 나오고 알려드릴게요. 일단 메뉴판만 딱 받아봤는데 별 감흥이 안 오시죠? 네, 뭐 횟집은 육고기처럼 나오는 그램수가 표기되지 않고 보통 중대 특이라고 써있으니 다니던 사람들이나 알지 뭐. 횟집도 나오는 회의 그램수를 표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해보면서 안쪽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세트 메뉴를 공략. 저희는 3명이라 79,000원 가격에 나주마켓 특선으로 픽했습니다. 처음 깔리는 건 어느 횟집에서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감흥이 덜한 번데기, 콘치즈, 김치전, 미역국, 그리고 제가 안 먹는 콩. 빨리빨리 먹어. 그 뒤로 나오는 메뉴들은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가지 가기로 슬픈 짐승은 아는데 뭐 오늘은 테이블이 작아서 슬픈 짐승? 그게 바로 저희네요. 나오는 스키들을 이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테이블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냥 그까이 거 대충 합치기로 할게요. 조금만 따랐어? 데친소라, 피꼬막, 연두부, 전복에, 해삼, 멍게. 요정도 구성만 되어도 회 나오기 전까지 소주를 느긋하게 마실 수 있겠죠? 네가 그 스타일이야. 뭐 하면 지나가는 스타일. 야, 너 나랑 보자마자 갈비들 날려. 적의 적은 동지라고 오늘 양옆에서 저를 까기 바쁘던데 히틀러가 실패했던 게 전선을 이중화했던 거죠. 진정한 독재자의 횡포가 무엇인지 보여주려다 밥 사주는 착한 형이라서 적당히 기어오르기로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킹콩이 왜 죽었는지 아냐고. 기어오르다 죽은 거라고. 뭐 저는 킹콩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단골 형 말에 따르면 여기는 나오는 회가 그때마다 바뀐다고. 이날은 광어랑 도다리가 나왔네요. 어릴 땐 이 두 생선이 좀 헷갈렸는데 이젠 공식처럼 외웁니다. 좌광우도. 눈이 좌측에 쏠리면 광어, 우측에 쏠리면 도다리, 가운데로 쏠리면 사팔뜨기. 뭐야. 여기다 뭐 구이도 꽁치가 아닌 청어로 나왔고요. 청어를 보고 심청이 드립치고 싶은 건 요즘 개그감이 많이 죽었다는 건데 말 나온 김에 공양민 300석이 얼마나 되는지 쓸데없이 계산해봤거든요. 쌀 한 석이 144kg에서 300석이면 43,200kg으로 바로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요즘 쌀 20kg에 평균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 9,720만원에서 1억 800만원까지 나오던데 가끔 이렇게 작업하다 즉흥으로 떠오르는 알아도 일상생활에서 별 도움도 안 되는 지식까지 가끔 전해드릴게요. 알이 꽉 찬 청어알, 캐비어, 연어, 숭어, 민어와 함께 맛있는 5대 생선알로 몸보신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 촬영 핑계 삼아 제 몸으로 흡수해 주었고요. 곧바로 초밥 8피스랑 고구마 튀김도 나오는데 보통 횟집에서 튀김이 나오면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 잘못된 경험에서 나온 오류. 초밥은 따로 주문했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고요. 계속 나오네? 1인 26,333원에 어디 다른 테이블에서 시킨 게 잘못 왔나 싶었던 술자리 2차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막회. 그래 역시 막히는 깻잎이랑 먹어야 더 맛있으니까. 근데 앞접시 놓을 자리가 없어서 번데기 접시 위로 희생양 먼저 한 장 깔고 그 위에 새깻잎을 살포시 얹어줬습니다. 깻잎 입장에서는 전후의 시치를 넘고 넘어 앞으로 청량리까지 나왔으니 그래도 2차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오늘 음주를 종료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위험한 집이네요 이 집. 자 정말 횟집 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분. 요즘 매운탕 추가 금액 받는 곳도 많은데 안에 수제비가 좀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던 우럭매운탕.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양심 없는 소리란데? 라고 생각했는데 옆을 보니 이 구성에도 스키다시를 추가하려는 분들이 계셨나봐요. 사장님 그간 참 힘든 길을 걸어오셨겠네요. 남은 회와 해산물은 배가 불러서 매운탕에 샤브샤브 하거나 국물에 넣어 각자의 쓰임에 맞게 포지션을 정해주었고요. 결국 뭐 다 술안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일전에 신당 해녀 방문 직후에 바로 방문했던 가게라서 그런지 만족도가 꽤나 높았던 청량리 나주마켓이었고요. 목소리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집 제 채널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대역과 구의역 사이에 위치한 평범해 보이는 간판으로 내공이 어마한 성수의 소문난 감자탕은 많이 아실테고 제 생각으로는 거기와 견주어도 비등할 만한 매력이 있는 자양 감자탕에 왔습니다. 바뀐 영업시간 꼭 확인하시고요. 감자탕은 떠오르는 해를 보면 먹는 그 맛이 또 죽이는데. 메뉴판이고요. 2명이라 뼈해장국 특으로 2개 시키려다 뭐 어차피 24,000원이면 에이 아싸리 그냥 감자탕 소자로 그냥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동네 감자탕집 그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오고. 여기 사장님들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앉자마자 기분이 좋았고요. 사실 이 감자탕이라는 음식이야말로 호불호가 정말 없는 음식이 아닐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식이죠. 냄새만 맡아봐.
저는 뼈 발라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던데 이런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치킨은 순살로 나오는데 감자탕은 왜 순살로 안 나오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쳐봤는데 많더라고요. 헐, 난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등뼈는 살밥이 별로 없어서 주로 목뼈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푸짐해 보이는 고기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기분 좋아지는 장면이죠. 얼마 전에 도전했던 한 감자탕 집은 뼈랑 살에 본드를 붙여놨나 이빨로 뜯어도 곱게 안 뜯어져서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던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 다이어트에 좋은 우거지. 그래서 감자탕 먹으면 배부르구나. 야, 그걸 또 그렇게 믿으려고? 미쳤다. 단전에 성감대가 있는 건 아닌데 세월의 내공이 담겨있는 국물이 단전을 지그시 건드리니 거부할 수 없는 탄성이 나오네요. 푹 살만해요. 고기에도 양념이 잘 배어있는데 살짝 모자란 부분은 찍어먹는 소스가 또 채워주니 와우, 이거 업로드하고 오늘 자연감자탕각 70% 예상해봅니다. 심지어 소주까지 4,000원이라서 부담도더라고. 너무 잘 뜯겨서 먹는 내내 손가락에 힘쓸 일도 없고 개꿀이죠. 누구를 발라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알맞은 장소고요. 너무 맛있어요. 35분 만에 클리어했어요. 저흰 다음에 남기더라도 둘이서 대짜로 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부드셔. 태우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볶음밥 해주시면서 태우면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태우면서 냄비에 눌러붙은 밥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볶음밥도 요즘 다른 부재료 맛에 가려져 이게 감자탕 국물로 만든 볶음밥이 맞는지 헷갈리는 집들이 있는데 그 풍미 그대로 잘 살린 볶음밥까지 맛있게 클리어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2차로 온 곳은 이 동네 내공 있는 음주인들이라면 무조건 아는 그곳 동강 주마고프에 왔습니다. 여기 안주들이 참 맛있어서 사람이 많이 갈수록 이것저것 시킬 수 있어 이득인데 이야, 매장 감성 작살나죠. 덩달아 저희도 작살나는 거죠 뭐. 메뉴판 보세요. 첫 장부터 술로 시작하는 포스. 저희는 일전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병어찜으로 주문했고요. 가격은 오늘 시세로 4만원. 세상에 식가 메뉴가 있는 호프집이라니 개멋지죠. 하인이 슬프잖아. 야, 너 권투 어떻게 했어? 너 신인왕전 한번 나가봐. 신이 나네. 야, 너 당장 한때 복싱이 취미단 아저씨 셋이 왕년의 놀이나 하면서 놀고 있네요. 그야말로 진짜 놀고 있는. 지금 사는 게 당장 힘드니 뭐 옛날이라도 추억하며 이러고 사는 거죠. 네, 인생이 답답하니 고구마 좀 씹어줬고요. 저 웅장한 비주얼 좀 보세요. 나온 포스부터가 대체 오늘 몇 병의 소주를 마셔야 저 죽은 병어의 영혼이 달래지려나. 작은 크기 차이에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생선이라 우선 사이즈의 흡족. 이로부터 생선은 큰 게 맛있다고. 그래요, 뭐든 크고 아름다운 게 좋은 거죠. 너도 뭐 딴 생각했지? 감자와 같이 푹 익혀진 이 집의 양념이 엄청 살벌한데 이 부드러운 생선살 떠지는 거 보세요. 진짜 심각하게 조명 하나 가지고 다녀야 하나. 가게 조명이 좀 어둑어둑해서 음식이 덜 맛있어 보이는데 포슬포슬하니 기름진 게 진짜 여기서 병어조림 먹으면 딴 데서 먹기 곤란할 정도로. 뭐 이 정도의 극찬이라고? 사람들 꼬시기도 좋잖아요. 시가 가격으로 병어찜을 먹는 호프집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5만원, 3만원 돈. 심지어 병어철이라 영양분도 풍부하고 생선 자체가 워낙 지방이 적고 담백하니까 맛에 큰 변화도 없어서 1년 내내 큰 차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안주이기도 하고. 이게 또 혼자 살다 보면 참 해먹기 힘든 게 생선조림이죠. 그렇게 자취를 오래 했어도 집에서 생선을 해먹는다는 게 참 번거롭고 구슬퍼요. 이거는 계산 아니야. 계산 아니야. 보너스로 나온 꼬마김밥이고요. 이게 충무김밥이었으면 10,000원어치. 요게 진짜 복병인 게 같이 나온 양념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병어조림 양념에 찍어 먹어도 되고 아우 친구요. 되게 투박해 보이는 김밥인데 굉장히 고소한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아우, 간만에 옛날 추억하면서 김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 밥통째 끌어안고 간장이랑 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어릴 땐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픈 나이였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 밥 먹고 뒤돌아서면 사람이 고픈 나이가 되었네요. 아직 가을도 안 왔는데 왜 쓸쓸한 거임? 병어조림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니 홍합 바지락탕까지 서비스로 내어주셨고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 매장이라 그런지 한쪽에 막 눕고 싶어지는데 테이블 위에 오늘 정말 감칠맛 대잔치. 진짜 뭐랄까, 그 롯데껌도 아닌데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은 맛. 처음에 나왔던 두부까지 조림 양념이 아까워서 알뜰하게 먹어주었고요. 진짜 여기 양념 비법 좀 알고 싶어지네요. 이 정도 마시면 번거로워도 집에서 한번 실력 발휘해서 친구들 초대해도 될 것 같은. 물론 두 손은 무겁게다. 근데 휴지는 그만 좀 사오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휴지 많이 쓰는 것도 좀 이상해. 내가 뭐 눈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튼 이 집은 동묘 쪽 먹방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곳. 사장님과 행복한 하이파이브로 마지막 나갈 때까지 기분 좋았던 창신동 동강 주마코프였습니다. 광진구에서 제대로 찾은 노포 감성.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중곡동에 위치한 무더리 포차입니다. 안주는 거의 만원대로 유일하게 2만원 넘어가는 게 닭도리탕밖에 없는 점심 메뉴 6-7천원으로 착한 가격을 보니 안주도 가성비가 당연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원통형 스탱 테이블에 바닥에는 가정집 장판 스웩. 거기에 백반 6천원이면 와, 요즘 청량리에서도 찾기 힘든 가격인데 점심에 와서 백반에 소주 한잔하면 딱 만원의 행복 되시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되는데. 사장님 혼자 일하시던데 손님이 많아서 손 많이 안 가는 안주 모르니 두부김치라 말씀하시길래 그거부터 주문했고요. 그걸 왜 이렇게 좋아? 성능이 센데? 아,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야. 이건 뭐 소주 먹지 뭐.
술이 쓰다고? 컨디션이 안 좋나 보네. 어쩔 때 보면 유난히 술이 쓴 날이 있잖아요. 뭐 주워들은 건데 소주 안의 감미료가 빛과 열에 많이 노출되면 단맛에서 쓴맛으로 변한다고? 근데 저는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어차피 한 병 이상 마시면 다 달게 느껴져요. 인생이 써서 그런지. 좀 이따 사람 한가해지면 어려운 걸 시키겠습니다. 만원 가격 치고는 고기도 들어있고 한 잔 먹는 순간부터 밥이 엄청 땡기는데 오늘 음주 메뉴 코스는 다 계획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데친 두부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나오니까 막판에 물이 김치에 스며들기도 하는데 그럴 새도 없이 1차 안주 순삭 클리어 했고요. 두 번째로 시킨 닭똥집도 만원. 요즘 만원이면 밥 한 끼 정도의 가격인데 저녁 식사할 돈들 가지고 퇴근하고 여기서 만나면 딱이겠네요. 근육이 단단한 똥집을 보니 오늘 술자리에 안 나온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씹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그래 너 씹은 거 맞아. 아까 쌀밥을 안 시킨 이유는 이 녀석 때문인데 무려 5,000원 가격의 열무국수. 그대를 오늘의 필살기로 유명합니다. 그냥 입맛 돌게 하는 물김치 그 자체에 소면을 투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양도 푸짐하고 맛은 또 제 취저예요. 보통 저는 김치말이국수 좀 간간한 맛이 땡겨서 찾는데 신기한 게 여기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입맛을 확 돌게 해서 여름 내내 여기 오면 이거부터 주문하고 안주 고르려고요. 약술하기 진짜 좋겠다. 딱 와서 청국장 순두부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 시켰다고 말하고 있어. 비가 오기 시작해서 찌개를 자극하길래 참치김치찌개 하나 시켰고요. 이게 어쭈구리네. 그 대학교 후문에 허름했던 포장마차에서 자주 먹던 그 시절의 맛. 진짜 이 김치찌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자 술안주, 캠핑 요리, 정말 어디서나 인기 있는 그냥 저 같은 음식이네요. 요즘 비가 오니 가끔 허언증이 올라오는데 이해해주세요. 옛날에 이렇게 먹었어. 울보아 가며 몇 번이나 부활시켜 먹었던 그 추억의 찌개 맛. 진짜 옛날에 안주값이 모자라서 돈을 걷었던 대학 시절 향수가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주문과 동시에 강판에 갈아주시던 감자전이 나왔는데 이건 손이 많이 가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여유 있을 때 시키시고요. 사장님이 친할머니같이 너무 푸근하셔서 정말 기분 좋게 음주할 수 있었던 무더리 포차, 찐 노포 감성 인정. 다음 주에 또 가야지. 이 번쩍 뛰는 가격으로 발길을 확 잡아챈 원조 장충동 한방왕 족발입니다. 6시 내 고향에 방영된 집이라고 하니까 뜬금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나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인천교도소. 뭐야, 이 노래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옛날 노래들 오란시도 그렇고 이렇게 개사해서 부른 노래 많잖아요. 근데 정작 원곡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우 참. 일단 된장 하나 시켰어. 서울에 이름 유명한 족발 맛집은 거의 방문해봤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서 구성이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2명이서 방문했지만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족발 대짜로 주문했습니다. 뭐 되게 비장하게 말하긴 했는데 그래도 22,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 아 깜짝이야. 메뉴를 보니 보쌈도 같이 판매하시길래 보쌈김치만 혹시 따로는 안 파시냐고 물었는데 보쌈김치는 따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같이 나온 김치 맛을 보니 칼칼하면서 새콤한 것이 라면을 땡기게 하던데 역시나 메뉴에 라면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족발 시켜 먹고 남으면 다음날 라면에 넣어서 같이 먹곤 하는데 진짜 어지간한 음식은 다음날 라면에 짬 시키기 좋으니 진짜 라면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얼마야? 22,000원? 지 눈으로 메뉴판 똑바로 보고 입으로 제대로 주문했으면서도 머리로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라 푸짐한 구성에 깜짝 놀라면서 시작했고요. 잡내 없이 잘 삶아낸 가격 대비 충분히 칭찬받을 족발로 와, 이 가격에 뭘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껍질과 살이 조금 따로 놀기는 하던데 뭐 담음새가 미치는 꽃다발같이 나와도 전혀 태클 걸 마음이 없는 가성비였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면 3만원 중반대 동네 어지간한 족발집에 전혀 밀리지 않는데 곁들여 나온 김치나 쌈채가 살짝 아쉽긴 했지만 야 가격. 아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먹고 나서 짬뽕 먹으러 갔었는데 짬뽕 2그릇보다 이게 더 싸더라고요. 오 진짜 가성비만큼은 정말 근래 먹었던 어떤 족발보다도 압도적인데 집으로 포장해 가서 맛있는 보쌈김치나 쪽파, 각종 쌈채 곁들여 먹으면 뭐 유명 맛집 족발에 전혀 밀리지 않는 행복한 한 끼 술상이 차려지지 않을지. 요즘 족발 가격이 몇 년 사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집에서 족발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 집의 족발 확실히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았네요. 남은 거 포장하긴 번거롭고 그냥 가자니 좀 아쉬운 신당에서 조조의 마음을 느꼈던 장충동 한방왕 족발이었습니다. 호남 대박집으로 입성. 오전 7시부터 오픈하시고 수많은 유명인이 왔다 간 곳으로 심지어 양택조 선생님은 이 집 소머리 국밥이 정력이 좋다고 하셨답니다. 그럼 무조건 먹어야지. 저희는 간단하게 한잔하려고 돼지머리 수육 중짜를 시켰는데 가격이 14,000원. 저렴한 가격이지만 구성은 장난 없다는 거. 일단 소머리 국물과 삶은 간을 에피타이저로 내어주시는데 돼지간을 맛보시는 순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이 집 삶는 기술 하나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누린내 하나 없이 정말 부드러운 차두리 형님 데려왔으면 이 집이 유명한 이유가 간 때문이야 라고 그냥 평범하게 먹는 국밥집 김치인데 뭔가 또 낙원동에서 먹는 김치는 뭔가 더 안주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해서 나온 14,000원 가격의 돼지머리고기, 마치 참치에 나온 것처럼 부위별로 내어주신 것 같은 좀 고급스러운 모양새죠. 노포를 잘 안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 상당한 호감을 가질 만한 자태로 영상에 보이는 것만큼 엄청 부드럽고 맛도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나랑 노포 좀 다녀주라. 애들이 감성을 몰라. 다녀본 탑골공원 쪽 국밥집들 중 위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고기에 진심이신 현주엽님도 방문하셔서 만족하신 곳이라니 어찌 신뢰도가 좀 많이 올라가나요? 보통 어떤 식당에 머릿고기가 맛있으면 친구들에게 머릿고기 잘하는 집 있다고 얘기해서 데려오는데, 여기는 맛없으면 제가 쏜다고 하면서까지 데려오는 집으로 보통 비계 부분이 식으면 느끼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는, 분명 어릴 때는 비계를 참 싫어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막 일부러 비계 떼고 먹었다가 반찬 투정한다고 어머니한테 매맞았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 비계 부분이 없으면 고기 먹는 느낌이 굉장히 덜하더라고요. 에헤, 옛날에 참 먹을 줄 몰랐네. 학창시절 한참 악기 연주에 빠져있을 때 낙원사가 많이 다니면서 좁은 골목 사이에 질비에 있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가게들을 많이 다녔는데,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희망적인 미래만 생각했었던 그때가 그립네요. 영상을 편집하기 때문에 촬영 당시의 분위기를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클 때가 있기에 저도 기회가 되면 술먹방 라이브를 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술먹방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시던데, 그러려면 돈을 얻는 벌어서 카메라 한 대 더 사야겠죠? 결국 또 돈이 깡패네요. 어우 주르륵. 제가 우리 동네에서 좋아하는 3대 횟집 중에 아직 올리지 않았던 마지막 한 곳, 바다생각을 방문했습니다. 그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알 것 같은 말. 대학생들 가는 횟집 말고 진짜 횟집으로 소개해달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럼 전 무조건 여기. 일단 고춧가루 팍팍 넣은 콩나물국으로 전날 숙취부터 제거해주고, 그죠, 이게 콩나물국이지. 요즘 여름이라고 냉국 주는 곳들이 많은데 저는 냉국 싫어해요. 국은 뜨끈해야지. 진짜 우리 어릴 때는 이것도 귀했는데. 짜장면집의 단무지 같은 존재, 횟집에 거의 단골 반찬 꽁치구이 등장. 아마 살면서 먹은 꽁치구이의 90% 이상은 횟집에서 먹은 것 같네요. 제가 먼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알탕. 이거 등장하면 없던 술 생각이 막 생기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특별한 또 하나의 장점은 그냥 데코하려고 나온 게 아닌, 회랑 곁들여 먹으면 정말 별미인 야채무침인데, 미나리가 거의 주를 이루는, 좀 오버해서 표현하자면 도른맛. 회가 신선함은 물론이고 입에 착 붙는 것이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을 싸 먹어도 맛있고 취향 따라 입 호강하는 거죠. 덕분에 소주를 많이 마시게 돼서 몸은 좀 고생하겠지만 매운탕 양념을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감칠맛이 아주 그냥 바닷가 가서 먹는 정도의 감동이. 옛날 어디 호프집 알탕을 남탕이라고 메뉴에 써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혼탕이라는 메뉴도 있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고추 넣은 조개탕이라고. 이야, 진짜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천재들이 많아요. 다른 날 방문해서 제가 좋아하는 생선 도미회도 시켰습니다. 진짜 제대로죠. 얼마 전 신당에서 도미랑 우럭 세트로 나오는 거 비슷한 가격으로 먹었는데 여기가 훨씬 압승이네요. 다른 생선보다 뭔가 도미를 먹으면 왠지 피로가 2배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횟감으로 너무 좋아하는 생선이기도 하고, 구이로 먹으면 되려 아까운 생선. 애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딱 냉감해서 이게. 오늘은 초밥도 엔가와로 나오는 게 역시 도미를 먹으니 뭔가 대접받는 기분. 열심히 돈 벌어야겠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기억이 흐릿하게 끊기는 것 같아요. 위치가 역 쪽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접근성은 애매한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일찍부터 자리 맡아놓고 즐겨 찾는 맛집이니까 건대나 세종대 쪽에서 제대로 된 횟집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면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아니고서는 좀처럼 접하기 쉽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나만 알고 싶은 맛집, 군자동 대돈 1975에 왔습니다. 사람 몇 가지 챙겨주시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망나뇽이 오래전부터 가자고 얘기했던 식당이었는데, 와, 기본 반찬 가지수 보세요. 중곡동 가면 홍별감내라는 식당, 간판에 반찬이 맛있는 집이라고 써있는데 이 집이 딱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더덕무침은 또 못 참죠. 뭐야? 우리 친줄 알고 마신 사람 있겠다. 1인분에 170g 16,000원, 온채 삼겹살 2인분을 시켰는데 메뉴 이름이 참 생소하죠.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사장님의 시그니처 온채 삼겹살. 갓 도축한 돼지 체온을 유지해서 숙성시켰다고, 즉 신선한 생고기의 의미로 거기에 사장님이 개발하신 특제 소스가 가미되는데 마치 충청도식 간장 삼겹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방식은 비슷한데 양념은 전혀 다른, 뭔가 스테이크 시즈닝 바르는 것 마냥 고기를 코팅했습니다. 계란찜도 뚝배기가 아니라 저렇게 그릇에 나오니까 뭔가 더 정겹지 않나요? 지금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하숙집에서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삼겹살을 먹는 느낌? 특제 소스가 무슨 맛인지 깨끗한 수저로 한입 해봤는데 여튼 액젓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비법이시라고 해서 더 이상 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네 글자로 알면 다쳐. 아니 좀 안 마실 수가 없다. 고기가 큼직하게 잘라져서 나온 것도 좋았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요즘 방문하는 고깃집들마다 성공하는데 각자만의 고기를 익히는 방식과 숙성의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삼겹살도 이제 카테고리가 너무 나눠져서 폭넓게 질리지 않게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으네요. 라면 회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요즘 라면 왜 이렇게 옛날만 못한지. 와, 김치 너무 맛있다. 여기 고기도 쩔지만 오늘의 킥은 묵은지네요. 진짜 홍어삼합 생각나게 하는 찐득한 깊은 맛. 이렇게 맛있는 묵은지를 얼마만에 묵은지. 뒤진다 진짜. 아들.
어이. 제가 만약 혼술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면 바로 여기서 술 먹방을 촬영했을 것 같네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시느라 화면에는 잘 담지 못했지만 사장님 부침성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바로 뒤에 테이블에선 이미 제 나이 또래 남자 한 분이 혼자 오셔서 고기와 술을 충분히 멋있게 드시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던데 그렇죠. 그래야 광진의 사나이지.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는 김치인데. 진짜 맛있어요. 대패도 궁금해서 2인분 시켜보았는데 시그니처 온채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서 대패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대패 전문점 잘하는 곳을 너무 다녔더니 저는 오늘 온채 삼겹살에 몰표를 주겠습니다. 야, 여기 왜 이제 데리고 왔어? 어휴, 저 데리고 와도 칠할병. 고소한 대패 삼겹살에 김치가 감칠맛이 너무 좋으니까 느끼함을 느낄 새도 없었고요. 네, 좀 전까지 주무시고 계셨던 혼자 드신 남자분이 흔적이었고요. 꽤나 푹 주무시고 나가셨는데 잘 챙겨서 보내시는 사장님 모습에 살짝 감동했습니다. 이내라 사이좋게 2개씩 마셨는데 이 친구 섞어 마셔서 다음날 힘들지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볶음밥을 누구보다 맛있게 먹기 위해 사전 작업을 미리 해주었고요. 볶음밥은 3,000원이라 가격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선시대 머슴밥 한 공기를 내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강화하는 거 아니야? 고기향 파향이 밥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고급 스킬이 시전되었고요. 나온 양을 보니 혼자 오면 함부로 볶음밥은 못 시키겠네요. 저기 혼술 영상 찍으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오세요. 맞은편에서 말상대 해드릴게요. 옛날 한 거. 네, 맞지. 옛날에 고봉밥. 오늘은 사장님이 단골들 챙기시느라 바쁘시던데 보다 보면 저도 신경 써주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앉아있던 내내 참 정겨운 식당이라 생각이 들었던 대돈 1975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친절을 정통으로 맞았던 감사했던 식당들을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당 친절에 행복한 마음을 채웠던 남자, 저는 승부지였습니다. 끝! 좀 춥다. 쌀쌀해졌는데 좀. 용, 가자. 간식까지 가자, 간식까지. 간식 수령. 너무 시키자. 내가 안 내려주면 못할 거야. 응, 들어가. 사료 바꿔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났지? 너 백수야, 백수 이제. 어? 너 옛날에나 이랬지. 백수야, 김승민 너 이제. 너 이제 간식 끊어야 돼, 너 진짜. 아들. 하하.